(1935년) 광동성 불산 무광거리의 한 무림고수 연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연문의 집에 연이 날아드네요. 이때 한 남자가 연문을 찾아오는데 연문의 소문을 듣고 대련 신청을 하러 온 료사부였습니다.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 연문을 거절해버리는 료사부. 그렇게 연문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잘 먹네요. 뻔뻔하게 밥을 너무 잘 먹는 료사부가 탐탁치 않은 연문의 아내. 눈치 없이 후식까지 즐기는 료사부와 그런 료사부를 살뜰하게 챙기는 연문입니다. 하지만 연문도 눈치는 챙겨야겠죠. 나무 위로 날아간 연을 찾으러 온 한 청년. 식사를 든든히 마친 그들의 비밀 대련을 보게 되는데 밥은 먹여줘도 무술시합엔 진심인 연문. 료사부는 연문의 상대가 되지 못하죠. 허공에 스타질을 하며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엽사부. 실력만큼 성품도 뛰어납니다. 비밀 대련이 끝난 후 친구와의 약속에 달려왔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비밀 대련이 소문이 나버렸네요. 단단히 화가 난 료사부가 소문을 내버린 사다몬을 찾아왔네요. 아까 그 연을 찾으러 온 소년이네요. 연문에게 졌다는 소문에 무관을 문닫게 생겼나 봅니다. 형은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동생을 나무라게 되고 악을 쓰고 고집 부리는 동생에게 창피가 뭔지 알려주는데 그 길로 집을 나가버리는 동생 사다몬. 같은 식당에서 밥 먹던 이소 경관이 등장하고 나석이 좋아하는 경관은 돌을 넘는 훈계를 하게 되는데 가볍게 총알을 제거하는 연문. 너 굉장히 무례했어. 친구 청천에게 동업 제안을 받는 자리였는데 여러 가지 일이 생겼던 거군요. 거절하는 대신 돈을 보태주며 벌명 갚으라는 어마어마한 의리까지 보여주는 연문.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친 무치림이 자신의 무술을 봐달라며 연문의 집으로 찾아왔네요. 영춘권의 1인자 연문에게는 무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자들이 많았고 무치림처럼 찾아온 이들에게 종종 가볍게 알려주곤 했는데 가르쳐주는 연문도 즐거워 보입니다. 한편 아빠를 그린 연문의 아들 준. 수업에 너무 열중해버린 나머지 아이에게 소홀해져 버리는데요. 아이가 많이 실망한 듯 보이죠. 아이와 아내는 가정에 소홀한 연문에게 서운함을 느낍니다. 한껏 토라져 버린 준. 단단히 삐진 준과 아내. 이에 연문은 가정을 좀 더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합니다. 그런데 연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눈치 없이 또 등장한 무치림. 웬 뜨내기들에게 불산의 사부들이 당해내질 못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연문. 뭔 개소리야! 궁금하긴 하지만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연문입니다. 같은 시각 뜨내기에게 맡기만 하다가 바보 같은 놈. 료사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불산의 모든 도장을 깨부순 금산조는 1인자 연문에게 도전하기 위해 나섭니다. 평화로운 연문의 집에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 금산조 패거리. 집으로 찾아온 금산조를 쫓아내고 싶지만 좋게 타이르는 연문. 정중히 대련을 거절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금산조. 계속 살살 긁더니 연문의 아내마저 화가 나게 만듭니다. 열받은 아내의 허락이 떨어집니다. 분명히 살림 깨지 말라 그랬는데 시작부터 살림을 깨부수는 금산조. 아, 이거 어떡할 거야. 오케이, 다 물어줘야 돼. 제법 실력이 좋은 금산조. 전 좀 맞아야 해요. 과연 연문의 상대가 될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이 두 번째다. 갑자기 등장한 엽준. 살림을 그만 부수라는 아내의 지령이 있었나 본데요. 귀여운 준이는 그렇게 떠나가고 아내의 말을 들은 연문은 소매를 걷는데 소매 거둔 연문을 조심하시라. 무기를 들어도 연문에게는 어림없죠. 아이고 무서워라. 자꾸 꼼수를 쓰는 금산조.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야지. 회초리 맴매 콤보. 역시 연문의 승리죠. 호기롭게 불산을 찾았던 금산조의 패거리는 연문에게 완전한 패배 후 불산을 떠납니다.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부유하던 연문의 가족도 빈곤을 피해갈 수 없었고 그 다음 해에는 일본군이 불산을 점령하게 됩니다. 연문의 집은 징발당하고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쌀로 바꾸어야만 했는데 쌀을 받아 돌아서던 그때 피난에서 돌아온 친구 청천을 만나게 되고 청천은 연문에게 도움이 되려 하지만 그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은 연문. 청천의 도움을 거절했지만 연문도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고 결국 탄광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익숙한 얼굴 무치림과 재회하게 되는데 식당에서 다툰 후 집을 나간 동생은 감감무소식이고 무치림은 그런 동생을 걱정하며 그리워합니다. 갑자기 무언가를 찾는 무치림. 그 사이 일본군이 왔네요. 일본군과 대련할 중국인 무인을 구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괜찮은 걸까요? 갑자기 들이닥친 일본군에게 뺏긴 쌀을 되찾아오겠다며 무치림은 떠나버리고 미우라 장군과의 대련에서 산산조각나고 있는 무치림. 미우라 장군과의 실력차가 많이 나 보이는데요. 일본군에 굴복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보지만 미우라 장군에게 결정타를 맞게 된 무치림. 결국 그의 날개는 꺾여버리고 미우라 장군과의 대련에서 숨지고 맙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연문은 오늘도 탄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무치림이 찾던 그 철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치림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연문. 다른 지원자를 구하러 온 이소에게 무치림의 소식을 묻지만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 답답한 연문은 무치림의 소식을 알기 위해 무술대련에 지원합니다. 연문은 무치림을 찾으러 간 곳에서 대련에 참가한 류사부를 보게 됩니다. 쌀 3자루를 받기 위해 3명과의 대결에 나섰던 료사부. 경기의 대가로 쌀 1자루만을 들고 가려는 그 순간 일본군에게 이유 없는 죽음을 당하고 마는 료사부. 연문은 함께 지내던 친구들의 죽음에 분노하여 10대 1의 대련을 신청하게 되는데 니놈들 머리통을 다 놔줘버리겠어. 세기의 명장면이 시작됩니다. 친구를 잃은 처참한 마음으로 대련에 임하는 연문. 대련에서 이기는 것만이 연문이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지난 날들의 대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연문의 진짜 대련. 분노한 연문의 무자비한 연타. 모든 공격이 일격필살인 연문의 주먹. 두려움과 주저함 따윈 없는 그의 공격에는 분노만이 가득합니다. 쌀을 던지며 연문에게 다시 올 것을 요구하는 미우라 장군. 그의 이름을 물어보지만 중국인이라는 대답을 남기며 비통함을 전하는 연문. 먹다 남은 고구마와 료사부의 목숨과 바꾼 쌀을 챙기고 대련장을 떠납니다. 일본군을 도와 자국민을 죽게 내버려 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일깨워주는 연문. 한편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에 같은 중국인에게 폐악질을 해대는 금산조 패거리. 아버지를 구하러 온 아들은 영춘권으로 맞서려는데 지난날의 쓰라린 패배가 떠오른 금산조는 더 미쳐 날뛰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연문이 달려왔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는 금산조 패거리.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술이 필요하다는 청천. 공장 사람들 모두가 연문에게 무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단 한 번도 제자를 받지 않았던 연문은 처음으로 공장 사람들에게 영춘권을 가르치게 되고 함께 이를 도우며 공장 사람들의 무술 선생님이 되어줍니다.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하면 공격받는 세상에서 함께 헤쳐나가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와중에 연문을 기다리는 미우라 장군. 이소는 연문을 숨겨주려 하지만 잔혹한 일본군에게 통할 리 없고 결국 연문을 데리러 오게 됩니다. 그때 아들 엽준이 장난을 치며 들어오는데 일본군 사토네요. 일본군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화가 난 연문. 아내까지 희롱하려 드는 사토. 가족을 지키려는 연문의 본능적인 공격이 시작되고 큰일을 내고 마는데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인 연문을 이소경관이 숨겨줍니다.
불안한 연문 가족들은 불산을 떠나 홍콩으로 떠나기로 합니다. 그 사이 또다시 약탈을 하러 공장에 찾아온 금산조 패거리들. 얘 이런 족 같은. 하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의 공장 사람들입니다. 아, 내 눈! 까불지 마라 이놈들아. 이게 바로 영춘권이다. 최선을 다해 싸우는 공장 사람들. 연문에게 패배한 과거를 다 잊었는지 또다시 도전하는 금산조.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데 혼자 무기 쓰는 건 반칙 아니야?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금산조는 다시 한번 연문에게 혼이 나고 금산조의 패거리가 된 사담원도 혼이 나야겠죠. 결국 금산조는 오른쪽 깃방망이를 결정타로 맞게 되고 사담원은 차마 더 때리지 못하는 연문. 아직도 형에게 화가 풀리지 않은 사담원. 연문은 무치림의 사망 소식과 함께 유품을 전해주고 형이 품고 다닌 자신의 연을 바라보며 비로소 형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이소. 금산조는 연문에게 보복하기 위해 일본군에 고발하고 절대 공장에 오지 말라고 단단히 이르고 가는데 그 사이 연문을 찾기 위해 일본군이 공장에 쳐들어왔네요. 무자비한 폭행을 휘두르는 일본군 사토. 그것을 지켜보던 연문은 다른 이들을 다치게 할 수 없어 공장에 나타나고 연문에게 굴욕을 당한 사토는 총을 들이대는데 연문이 마음에 든 미우라 장군은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일본군에게 중국 무술을 가르치라는 미우라 장군. 단칼에 거절해버리는 연문입니다. 마지막 미우라 장군과의 결투장에 나서는 연문. 수많은 동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문과 미우라 장군의 대련이 시작되고 그동안의 수련과 민족의 정신이 켜켜이 쌓여 모든 것을 풀어내는 연문. 연문의 변하지 않는 신념과 꼿꼿하게 지킨 자존심은 중국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고 1945년 일본 천황의 항복으로 8년간의 중일전쟁은 끝이 났다. 연문과 미우라 장군의 대결 결과는 영화에서 확인하세요.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영화 연문은 연기는 물론이고 액션이며 스토리까지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는 명작입니다. 총 4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문 시리즈, 이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견자단 짱!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재미있는 영화를 제일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